부천 갑을 후보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원도심 재생과 상동 영상단지 활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정부 갑을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의 공약 현실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장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도 선거구별 후보자 토론회가 잇따랐는데요. 지역 발전 방안을 두고 후보자들 간 다양한 공약과 논리가 나타났습니다. 인천 부평 갑을 지역에서는 경인선 지하화와 한국GM 정상화 등 후보자들의 공약과 쟁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까지 늘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돌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의정부시는 5일까지였던 외래진료 전면 중단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에 걸쳐 병원 내 환자와 직원 2,8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와 의료진 등 3명이 의심 증세를 보여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6일 오전까지 병원 내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은 입원 중인 환자 198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인데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차 검사를 했던 시점에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은 되었으나 아직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안에 있기 때문에 검사 수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3, 4일 내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의정부 성모병원을 다녀간 사람들의 확진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들로 인해 2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6일 오전 기준 이 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총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원한 환자 중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정부시는 당초 5일까지였던 병원 폐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의 폐쇄 조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한편 최초 감염원이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집단 감염 초기 병동 8층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가 며칠 뒤 4층과 6층, 7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 공백도 문제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로 지정된 병원으로 응급 외상 환자 치료를 전담합니다. 하지만 외상센터는 물론 응급실마저 폐쇄된 상태. 응급 환자 치료의 핵심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천시 갑을 선거구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지난 4일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천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원미동과 심곡동 등 부천 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개발 대책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새 후보는 낙후된 도심의 교통난 해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놓고 다양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곡 미니신도시와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해서 부천 대공원과 생활체육시설들을 확충해가면서 통합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활성화로 청년 신혼부부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역곡 북부역 일원과 원미구청 부지 40년 된 심곡동 새마을주택을 재개발해서 공용주차장으로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음재 미래통합당 후보는 원도심의 청년 유입을 이끌어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 원도심 활성화에 청년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생활하고 직장을 가지고 삶의 영위를 하는 부천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역곡 카톨릭대학교 주변 청년 특구를
만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김선자 정의당 후보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걷기 좋은 도심을 만들겠다는 대법을 내놨습니다. 이 원도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걷기 편한 도시, 그리고 걷기에 둘레길을 만들어내는 도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 작은 소비들이 활성화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어진 부천시의회 선거구 토론회에서는 부천 상동영상 문화단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세 후보 모두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며 공통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동영상 문화단지의 활용은 4차 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는 AI 산업이라든지 ICT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 산업체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고용도 창출되고 세수도 확보하고 일거양득의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걸 안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전 이해하기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미래통합당 후보도 디지털 장비 산업 등이 상동영상 문화단지의 주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산업과 ICT 기반을 한 디지털 장비 산업을 결합하는 그러한 영상문화단지로 개발하고 또한 새로운 인구 유입에 동인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정의당 후보 역시 도시명 융복합 영상문화단지를 만드는 동시에 시민들이 찾는 친환경적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화, 만화, 영상, 방송,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단지를 구축하되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방송연설에서 이종남 부천을 민중당 후보는 한 가구당 3곳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업 임대소 등 연동제와 임대주택 보급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의정부시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현안과 공약 현실성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미래통합당 강세창, 무소속 문석균 등 3명의 후보가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후보들에게는 먼저 4가지 공통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과 전염병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또 선거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경기 분도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 구도심 개발에 대해 유타운 건설 등 재개발과 도시 재생 가운데 어느 방안이 맞는지 견해를 물었습니다. 공약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3명의 후보에게 3분간 공약 발표 시간이 주어졌고 2명의 후보가 각각 2번의 질문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에서는 7분간 세 후보가 자유 주제를 갖고 상호 질문과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시 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미래통합당 이영섭 후보가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저 김민철은 지난 24년간 오로지 의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우리 의정부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정부의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정치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노래 제목대로 싹 다 갈아엎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2명의 후보에게는 의정부갑 후보들에게 제시됐던 질문을 포함해 8개의 공통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과 공여지 개선 문제, 신도시 교통 수요 폭증에 따른 광역 교통 대책, 경기 북부 규제 해결과 학교 폭력,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또 2분간 공약 발표가 이어졌고 후보들은 2번의 질문을 통해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이어 상호 주도권 토론을 통해 5분간 자유주제로 상대 후보의 공약 실천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입후보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들 간에 주도권을 줘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정부 시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7일 저녁 8시, 을 선거구는 7일 밤 10시 각각 채널 25번 LG 헬로비전 나라 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편 의정부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민중당 김재현 후보와 국가혁명 배당금당 정동진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정강 정책과 공약 등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갑 선거구 후보자도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민생당 한웅 후보가 참석했는데요. 세 후보는 지역 발전 공약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다희 기자입니다. 토론회 시작부터 후보자들은 자신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는 재선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 마무리를,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와 민생당 한웅 후보는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제 핵심 공약을 힘있게 밀고 나가서 잘못된 국회 바꿔야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합니다. 준비된 한웅에게 서민을 지키고 민생을 지킬 수 있는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특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두고 세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지역 내 소비가 부족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과 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착한 임차인법을 제정해서 여러 각도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하천변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놓고도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박주민 후보와 한웅 후보는 녹번천 복원을 강조했지만 홍인정 후보는 불광천 개발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는 맑고 깨끗한 녹본천 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원 구간은 응암역에서 역천역 사이에 약 1.1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맑고 깨끗한 물 흐르게 만들고 또 양쪽에 차로를 보존시켜서 교통소통에 문제도 없고 구비터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조시장까지 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부분 복개되어 있는 것을 오픈시키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녹번천이 하루 이틀 사이에 1, 2년 사이에 국회의원 4년 임기 내에 복원되거나 복개돼서 청계천 같은 수준이 될 수 없다면 불광천부터 우선 수질 개선과 악취를 제거한 이후에 후보들은 이 밖에도 서부선 등 교통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등의 지역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평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8일 채널 25번 LG 헬로비전 은평방송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부평갑 선거구 TV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정유섭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들은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 방향과 경인선 지하화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시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은 부평갑 선거구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는 2022년까지 부평 미군기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변 도로에 지하도를 건설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그 도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걸어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미래통합당 후보는 부평 미군기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존 미군기지의 건축물에 문화와 예술의 기능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앉아서 재즈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재즈도 듣고, 부평이 대중문화의 원산지입니다. 대중음악의 대중음악 자료원도 설치를 하고. 경인선 지하화도 두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경인선 지하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안부터 송내까지 부평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하화 구간을 부평 지역으로 한정해 사업비를 줄여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어가는 비용도 한 1조 원 정도로, 공사비가 1조 원 정도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많은 토지 때문에 또 높은 지가 때문에 사업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좀 민간 SPC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유섭 미래통합당 후보는 복복선을 복선으로 바꿔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그는 복선으로 바꿀 경우 사업비가 줄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복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선으로 하면 3조 원이 들어갑니다. 3조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땅 가격이 6조에서 7조입니다. 그러면 땅 가격이 4조가 남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부평갑 선거구 후보들의 TV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 채널 25번 LG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평 을선거구 토론회에서는 지역 현안들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삼산 특고합선 매설 갈등과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두고 후보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삼산동 특고합선 매설 갈등. 부평 을 선거구 후보들은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전 특고합선 공사는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주민들께 이 약속을 했고 그 이후로 한전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인이 조금 더 신경 쓰면 해결될 일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강력히 추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 공약 첫 번째로 삼산동 특고합 해결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는 정치는 필요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한국GM의 정상화 방안도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GM이 7년 만에 신차를 출시하는 등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이제 더는 한국GM 철수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강창규 미래통합당 후보는 한국GM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웅호 정의당 후보도 비정규직 복직 문제 등 한국GM의 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한국GM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 등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 을 선거구 후보들의 TV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LG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